안녕하세요. 맥스 강좌를 진행하는 또자입니다. 저번 시간에 좀 제가 말을 좀 많이 해서 이번 시간까지 넘어오게 됐네요. 이번 시간은 정말로 책상에다가 매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처음 재질 첫째 시간에 배웠던 그 5가지 현상을 이 기본 스탠다드 재질을 만드는 방법을 이용해서 어떤 옵션이 어떤 거에 해당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은 그 옵션을 이용해서 이 기본적인 것만 이용을 해서 한번 이쪽에 나무 재질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나무 재질이죠. 자, 우선 단색이 들어간다면은 여기 디퓨즈 컬러만 색깔 이렇게 바꿔주시면 될 건데요. 단색이 아니라 이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은 안 되고요. 자, 디퓨즈 컬러 색상을 쓰게 되는데요. 나는 색상을 더 이상 이제 쓰고 싶지가 않습니다. 색상을 쓰고 싶지가 않고 맵이라고 하는 이미지라고 하는 이제 맵을 쓰게 되는데요. 맵을 써야 될 경우에는 자, 요 자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비트맵부터 시작을 해서 굉장히 많은 맵이 있습니다. 비트맵, 셀룰러, 체커, 컴포지트, 덴트, 포로 굉장히 많은 맵이 있죠. 자, 이 중에서 어떤 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뭐 체크무늬, 체크면은 이게 체크무늬가 이렇게 눈에 보이죠. 뭐 이런 색깔들을 내 편집할 수 있고, 셀룰러 이렇게 세포 같은 모양이 되고요. 그라디언트 하게 되면은 색상 이렇게 변화를 하는 이런 색깔 이렇게 보이는 게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뭐 믹스나 마스크 같은 거는 색깔이 그냥 검정색, 흰색이죠. 이거는 2개 이상의 이미지를 이렇게 합성시킬 때, 그럴 때 사용을 하게 되고요. 여기 보면 이제 레이트레이스니 뭐 리플렉트니 하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는 색깔이 아니라 표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현상, 반사가 되게 한다든가 굴절이 되게 한다든가 하는 뭐 이런 현상을 만들어주는 이런 것도 다 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디에 가서 적용이 되느냐에 따라서 각각 나름대로 이제 특징을 갖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미지를 집어넣을 때는 비트맵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비트맵을 써야 됩니다. 이미지를 집어넣을 때는요. 그래서 비트맵을 선택하고 OK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컴퓨터 맥스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네가 맵을 넣고 싶다고 했는데 어떤 맵을 넣고 싶은 거냐라고 이렇게 도리어 물어보겠죠? 그러면 재질이 있는 폴더로 가서 재질을 여기다 이제 나무 재질을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만들어 본 건 아니고 원래 있는 거죠. 다운받아서 인터넷 같은 데 다운받아서 나온 하나 이렇게 열어주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뷰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1대2니까 이게 2배 정도 크겠네요. 이 정도 실제 크기는 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꽤 크죠? 자, 이 이미지를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 자리를 보면 이제 이미지가 들어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9에다가 사각형에, 그러니까 원래 이미지 이제 여기 보시면은 디퓨즈 컬러라고 하는 부분에 디퓨즈 컬러 이게 알려주는 겁니다. 자, 비트맵이라고 하는 걸 내가 사용을 했는데 그 비트맵에 이렇게 코디네이트 정렬이 되어 있고 정리가 되어 있고 비트맵 파라미터에 어디에서 갖고 왔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내가 어떤 비트맵 쓰고 있구나. 그럼 진짜 비트맵이 연결이 된 칸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다른 걸로 계속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바뀌죠? 여기도 바뀌고요. 언제라도 바꿀 수 있고요. 저 뷰 이미지라고 하는 거를 눌러보시면 여기 걸려있는 이 이미지가 이 이미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보여주게 돼요. 이렇게 큰 이미지인데요. 크니까 뭐 좋기는 하네요. 무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여기 쌓여져 있죠? 9개. 자, 요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최초에 비트맵을 클릭했던 디퓨즈 컬러가 나타났던 그 옵션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눌러볼까요? 이렇게 처음 상태로 돌아왔죠? 금방 전에 여기를 이제 누르기 전에 그 상태는 요 부분 M자 써 있죠? 디퓨즈 컬러에 이 색깔을 쓰지 않고 맵을 쓰고 있다라는 맵에 그 제일 앞자죠. M자가 이렇게 표시가 되면 맵을 쓰고 있구나. 그 맵을 편집하고 싶으면 다시 여기를 클릭하세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여기가 이제 그 부분만 확대시킨 겁니다. 자세하게. 여기 조금 이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 이제 만들어 놓은 재질을 이 오브젝트에다가 적용을 시킬 겁니다. 컴퓨터 책상의 그 제일 윗판이죠. 윗판에도 적용을 할 겁니다. 자,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고
지금 만들어 놓은 재질이 선택된 상태에서 자, 여기 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재질이 이제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재질이 적용이 됩니다. 눌러볼까요?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지금 뭐 파란색으로 보이는데요.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보면 디퓨즈 컬러가 지금 파란색, 제가 이렇게 설정해놨기 때문에 디퓨즈 컬러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다 이렇게 맵을 적용을 색깔로 하지 않고 맵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맵이 여기서 보여야 되는데요. 렌더링 한번 해볼까요? 자, 렌더링 할 때는 요 위에 요 주전자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여기 나무 렌더링 하면 나무 이미지가 나타나죠? 나는데 이 화면상에서만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화면상에서도 보고 싶으시면요, 이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자, 여기서도 여기 지정된 맵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보이죠? 예. 자, 일반적으로 이 데스크의 그 위판에 해당하는 요 오브젝트는 지금 현재 상태 extrude라고 하는 명령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extrude라고 하는 명령어는요, 아래쪽에 예전에 제가 이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드린다고는 했었는데요. 이렇게 매핑 좌표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generate mapping coordinate라고 하는 요 칸이 있어서 자, 얘 때문에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원래는 무조건 보이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여기서 렌더링 했을 때에도 이렇게 무조건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얘는 요것 때문에 나타나요. 진짜로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것들도 있어요. 아무리 지정을 해도 그런 것들은 이제 또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이게 되는데요. 뭐 무늬가 지금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게 한 장이 이렇게 넓게 지금 펼쳐져서 한 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 좀 조절을 해줘야 됩니다. 자, 재질 편집 창에서 비트맵이 들어간 자리 여기죠. 디퓨즈 컬러인 이 맵은 이제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자, 우선 요 방향을 세로 방향이 아니라 요 방향으로 이렇게 먼저 한번 틀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앵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앵글 UVW라고 되어 있는데 이 UVW가 좌표로 얘기하면 XYZ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똑같이 인식을 하시면은 뭐 똑같은 건 아닌데 그렇게 알고서 작업을 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Z축 W 앵글을 90도만 이렇게 회전을 시키시면 돌아갔죠. 이렇게 90도 이렇게 회전을 했습니다. 이 세로 방향이었던 게 이제 가로 방향으로 바뀌었어요. 다시 0으로 가볼까요? 여기 이렇게 되겠죠? 여기 돌려볼게요. 돌아가는 게 보이시죠? 천천히. 예.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축이 보입니다. 그죠? 여기 X, Y, Z 축이 보이는데 자, 타일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이 전체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여기 이제 우리가 지정했던 이미지, 요 이미지가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요만큼에 다 들어갔죠. 요만큼에 다 들어갔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가로 방향이죠. 여기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좀 이렇게 봤을 때 여기서 볼 때는 이게 모양이 예쁜데 여기서 볼 때는 좀 뭔가 이게 좌우가 좀 이렇게 늘어나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고쳐줘야 됩니다. 타일링 한 번씩 가로로 한 번, 세로로 한 번. 자, X축의 타일링을 2로 바꿔볼게요. 여기 이제 무늬가 좁아졌죠. 두 번 반복되고 있죠. 3으로 하게 되면요, 3번 반복되고 있어요. 보이시죠? 아까보다 이제 무늬가 좀 더 알차게 나오네요. 예. 자, 이 상태에서 가로 방향으로 세로 방향이었던 거로 90도 여기서 회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했더니 뭔가 좀 이상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 다시 요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되죠. U 타일을 해봤더니요, 여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1대1로 맞춰놓고, 자, 여기를 한번 또 해볼까요? 좌우가 자, 요 방향으로 타일링이 되는데, 자, 3번,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미지가 3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세 등분해서 여기서 한 장 또 들어가고 한 장 또 들어간다는 얘기죠. 3장이 들어갑니다. 이 경계가 되는 부분이 여기인데 보이죠? 경계가 되는 요 부분이 되게 어색합니다. 요 부분이 경계가 되는 요 부분이 이게 안 맞아서 이렇게 어색하죠. 이런 부분은 포토샵 같은 걸 이용해서 편집을 해주시면 반복을 시킬 때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게 있고 없고의 차이가
렌더링을 했을 때 결과가 여기 보면 어색하잖아요. 이 눈으로 보면 다 보이죠? 어색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야 되죠. 근데 저 죽어라고 안 고쳐요. 그냥 그대로 쓴다고요.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저는 아무리 해도 잘 안 나오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고쳐야 되겠다 싶으면 빨리 고치세요. 그게 맥스를 잘하는 비결입니다.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맥스를 잘할 수 있다면 저는 욕이라도 하겠습니다. 예. 자, 한번 고쳐볼게요. 예,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저도 포토샵을 굉장히 잘 하진 않죠. 하지는 않지만 한번 포토샵을 이용해서 고쳐보도록 하죠. 자, 포토샵에서 그 맥스 파일이 아니라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갖고 오고요. 자, 이 이미지 파일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죠. 자, 복사를 하나 할까요? 우측 버튼 클릭해서 디플리케이트. 오케이. 자, 원본은 닫아주시고요. 자, 카피된 놈의 사이즈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이름이 있는 요 자리 있죠? 네, 요 자리 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이미지 사이즈라고 하는 거 보시면 800에 798. 크기를 800에 800으로 고쳐볼까요? 이게 똑같이 고쳐주고요. 자, 필터에 가셔서 아더라고 하는데 옵셋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옵셋. 가로 세로로 400에 400씩만 옵셋을 밀어버리면 이 원래 있던 이 가장자리 부분이 가운데로 이렇게 뭉치게 돼요. 여기가 사실 가장자리에 있던 부분인데 이게 밀렸죠. 이미지가 이렇게 밀리고 이렇게 밀려서 이게 좀 보면 여기 이렇게 경계가 되는 부분이 어색하게 보이죠? 예.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되지 않죠. 이쪽은 그래도 매끄러운 것 같아요. 이렇게는 그냥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안 되죠. 이 부분을 연결이 잘 되는 것처럼 여기서 편집을 합니다. 저도 잘은 못하지만 요 패치 툴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데스티네이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위쪽에 있는 이만큼을 갖고 올까요? 이렇게 저 보면서 이렇게 배경이 맞아 들어가는 거 이렇게 보면서 여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처럼 보이죠? 예, 그렇게 이렇게 또 여기도 해줄까요? 여기도 이만큼을 이렇게 사이에다가 이렇게 이만큼을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요. 여기도 그래야 될 것 같죠? 이렇게 해서 저는 전체적으로 보여주려고 이게 좀 작게 했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확대해 놓고 하시는 게 낫죠. 이렇게 부분적으로 정확하게 딱 잡아서 보면서 이렇게 좀 더 해야 될 것 같죠? 저 가장자리 오른쪽 여기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 이제 어색한 부분이 많이 사라졌죠. 예,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쪽이 조금 보이긴 하는데요. 이쪽 확대해서 볼까요? 여기가 좀 이상하죠. 여기는 도장 툴로요. 도장 툴로 이렇게 좀 찍어서 아이고 이거 잘못됐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그런 경계가 그렇게 심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죠? 심하게 보이지 않으면 됐습니다. 다시 필터에 있던 옵셋 마이너스 400에 마이너스 400 처음에 했던 데 반대 방향 가나 사실 이게 800짜리라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원본 상태로 만들고요. 요거를 저장해 주세요. 파일에 save as 해서 jpg로 그냥 저장하시면 되겠네요. 저장을 해줍니다. 예. 퀄리티 좀 그냥 쓸까요? 이렇게 해서 저장이 다 됐죠? 자, 그 놈을 이제 갖다가 쓰시면 됩니다.